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 시스템에 어떤 문이든 다 열 수 있는 만능 마스터키 같은 관리자 계정이 있다고 칩시다. 엄청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키가 나쁜 사람 손에 넘어가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항상 열려 있는 상시 접근 권한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바로 제로 스탠딩 권한, ZSP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보세요. 기존 보안 방식이랑 GSP가 얼마나 다른지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네요. 왼쪽은 뭐냐면 그냥 일단 믿고 보자는 식이에요. 한번 열쇠를 줬으면 그 사람은 계속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영구적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 GSP는요? 아예 달라요. 신뢰는 없어, 증명해봐. 이런 느낌이죠. 모든 접근을 그냥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이벤트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보안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이 영구적인 권한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요?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계정이 24시간 내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해커들한테 어서 오세요, 여기 맛집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ZSP의 목표는요. 그냥 권한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목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영구적인 권한 계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뿌리 뽑는 거죠. 정말 과감한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바로 제로 스탠딩 권한, ZSP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그냥 필요할 때만 잠깐 문 열어주는 저스틴타임 접근 방식,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보안 모델 자체가 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ZSP가 정확히 뭐냐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시스템에도 영구적인 관리자 권한 같은 걸 주지 않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권한을 갖는다는 게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저 이것 좀 써도 될까요? 하고 요청하고 그래 하고 승인받는 그런 일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현하냐? 원리가 궁금하시죠? 아주 기억하기 쉬운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바로 TEA 모델인데요. 차, 티 마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 모델이 ZSP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시간, 권한, 승인, time, entitlements, approval. 앞글자를 따서 TEA. 이 세 가지가 ZSP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TEA. 자, TA의 첫 번째, T, 바로 시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접근 권한을 아주 짧게, 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수정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그럼 정확히 30분짜리 권한만 주는 거죠. 시간이 땡 하고 끝나면 권한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해커가 들어와도 뭘 해볼 시간이 없는 거죠. 기회의 창을 아예 닫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한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소 권한의 원칙하고 아주 밀접한데요. 쉽게 말해서 관리자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능 키를 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A 데이터베이스에 B 테이블만 수정할 수 있는 열쇠, 딱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아주 잘게 쪼개서 주는 거죠. 그래야 혹시라도 계정이 털려도 피해가 그 작은 범위 안에서 끝나니까요. 피해 범위를 확 줄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 바로 승인입니다. 아무리 시간과 권한을 잘게 쪼개도 민감한 작업은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관리자한테 직접 컨펌을 받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검증을 받아야 해요. 이게 중요한 게 모든 권한 사용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왜 그 권한을 썼는지 투명하게 다 알 수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TAA 모델이었는데요. 그럼 이 GSP라는 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나 AI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환경에서는요, 예전의 보안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쓰는 AI가 해커한테 속아 넘어가서 내부 기밀 정보를 술술 빼돌리는 스파이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바로 이 혼동된 대리인 문제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예를 들어 AI 비서가 있다고 쳐요. 근데 공격자가 아주 교묘하게 저기 고객 정보 좀 조회해줘 하고 부탁하는 거죠. AI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청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정보를 싹 조회해서 공격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파이 노릇을 한 셈이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ZSP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AI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딱 그 일에만 쓸 수 있는 일회용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딱 끝나면 그 열쇠는 바로 폐기해버리는 거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바로 회수해버리니까 AI가 다른 딴짓을 그러니까 혼동된 대리인이 될 틈 자체를 안 주는 겁니다. 원천몽쇄죠. 자, JSSP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하는데? 지금부터는 그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5단계 로드맵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발견 단계. 우리 시스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모든 연구 권한, 하드코딩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샅샅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역할 기반으로 접근 구조를 새로 설계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정책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네 번째 단계, 바로 섀도우 모드 테스트를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위험이 적은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섀도우 모드라는 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보안 규칙을 일단 적용은 해봐요. 근데 실제로 사용자를 막진 않는 거예요. 대신 이 접근은 원래 규칙대로라면 막았어야 하는데 하고 조용히 기록만 해두는 거죠.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업무는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만든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겠죠? 정말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ZSP의 목표는 뭐다? 네, 항상 켜져 있는 권한 계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둘째, 방법은 바로 TA 모델, 시간, 권한, 승인. 셋째,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특히 AI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최신 환경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도입은 5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믿는 문화에서 먼저 검증하는 문화로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그 강력한 관리자 계정, 그 만능 마스터키, 지금 이 순간 그 키를 정말 허가된 그 사람이 쓰고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누군가가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ZSP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